이제 1월 달부터는 그 문제 OX 문제 드리고 3, 4월부터는 오지선다행 문제 계속 매주 드립니다. 미리 한 30분 전에 오셔서 문제 풀어보고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것보다 보통 복습을 하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교육 심리학자들은 예습이 더 효과적이라고 돼 있어요. 그 뭐 예습이 좋은지 복습이 좋은지 그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필기하는 게 좋은지 필기 안 하는 게 좋은지 답이 없다고요. 그건 나한테 맞는 걸 택해야 돼. 남이 필기한다고 따라서 할 필요 없고 남이 안 한다고 또 같이 안 할 필요도 없고요.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번 수능 만점 받은 사람 한 명이더라고요. 반수생이더라고. 지금 뭐 고려대학교인가 다니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합격 수기익을 절대적으로 그 사람 말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하면 된다고요.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공부는 잘 못해요. 남의 강의 들으면은 좋은데 혼자서 책 보고 막 3시간 이상 이렇게 책 보고 못하겠더라고요. 1시간도 제대로 못 봐요. 근데 현장 강의가 저는 좋더라고요. 동영상 같은 걸 들으니까 졸려가지고 졸다 보면 침 흘리고 있다 보면 다 끝나고 없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동영상 강의하는 것도 힘들고 그 듣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학원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한 달 동안 이게 장기래 있으니까 연습 지금 12월에는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공부 예습 복습 너무 많이 안 해도 일단 공부 습관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다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합격 수기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이리 공부했으면 전부 서울대 갔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된다 이러더라고. 서울대 갔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뭐 서울대 간다고 다 달라진 게 아니고 서울대 출신이 절반은 굉장히 성공해 있고 나머지 절반은 폐인돼 있어요. 극과 극이에요. 다 잘 된 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보통 잘 못 살아요. 대부분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지금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저하고 82학번 대학 입학 동기인데 뭐 같은 학교는 아니고 그분은 서울대 갔고 저는 서울대 못 갔지만 어쨌든 그분은 수석했는데도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수석한 사람 다 망했어요. 오직 그분밖에 없다고 지금 현직에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 수석한 사람 중에. 여러분들 꼭 너무 고득점으로 합격할 필요 없다고. 가장 좋은 건 딱 60점으로 합격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죠. 자, 252페이지 제6절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32회 시험에서도 출제됐습니다. 해마다 출제됩니다.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 요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인,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말이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32회 시험, 올해 시험에 비재산상 손해 이렇게 나왔더라고. 비재산상 손해. 비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 X. 비재산상 손해면 정신적 손해, 위자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자동차 보험은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면 위자료 주죠. 합의금 주죠. 한 100만 원 넘게.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재산상 손해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요. 정신적 손해는 보험금으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재산 민법에 의해서 청구할 수는 있어요. 민법 751조에 의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법상 비재산상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 인과관계, 견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상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누가 하느냐면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물론 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할 때는 말로만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안 되고 입증 서류,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나 또는 판결문 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손해 발생했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자,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는데 손해배상금 지급해 주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금 지급은 누가 해주겠어요? 반대로 보증기관이 의뢰인한테 해줄 것이고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서울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충하면 됩니다. 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은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권 행사는 누가 하느냐면 구상권 행사는 보증기관이 즉 보험회사가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하고 개업공개사는 다시 직원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합니다. 인터넷에 질문하셨더라고요. 이게 구상권 행사하면 어차피 다 토해내야 된다고 개업공개사가. 우리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보험이나 생명보험은 구상권 행사를 안 하죠. 근데 이거는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1억 손해배상했으면 다시 개업공개사 누가 갚아야 될 걸 내가 대신 갚았으니 보험회사가 갚은 돈 돌려달라고 요구한다고요. 이렇게 구상권 행사할 것 같으면 어차피 내 돈 내고 배상할 것 같으면 미쳤다고 보험 드냐 보험료 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들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구상권 행사는 왜 하냐고요? 다른 생명보험은 안 하는데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은 일부러 생명보험 들어놓고 일부러 고의는 일부러 하는 거죠. 일부러 2년 안에 자살하면 생명보험금 안 나오죠. 화재보험 들어놓고 일부러 불낸 거, 자동차 보험 들어놓고 일부러 사고 내는 거는 보험금 안 줘요. 고의로 한 거는. 그래서 구상권 행사를 안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일부러 손해 입혀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줘요. 그래서 만약 구상권 행사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개업공개사가 손님하고 짜고 제가 1억 손해 입혔다고 확인서 써줄게요. 1억 보험금 받아가지고 반반 나눠 먹읍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하고요. 그럼 구상권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왜 보험을 가입해야 되냐? 그건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내 재산이 지금 많지만 나중에 재산이 없어서 의뢰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 책임보험이에요. 책임보험. 자동차 보험도 책임보험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요. 가입하기 싫어도. 이것도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나는 가입하기 싫다. 어차피 구상권 행사 당할 것 같으면 내 돈 어차피 토해내야 되는데 가입 안 하겠다. 안 된다고요. 업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책임보험이라고요. 책임보험. 의무보험. 무조건 들어야 돼요. 이거는.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손해배상 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 방법은 첫 번째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 공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다가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요. 세 개 다 선택해도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하나만 가입하지 2개 가입하는 사람 없죠. 현실적으로는 거의 90% 이상이 협회 공제 가입합니다. 협회 회원인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왜 없냐 하면은 공탁을 하더라도 46번 우리 프린터 46번에 10번 11번 46번에 10번 11번 밑줄 치세요. 10번 11일이 아니고 11일 10이네요. 11일 12. 10번에 보니까 사망시 공탁금 회수 제한이라고 돼 있죠.
11번, 12번도 그 매수 신청 드리기와 관련된 겁니다. 그 사망을 하거나 폐업하더라도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공탁에도 이자를 주는 게 아닌데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법원에다 맡기는 걸 공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탁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자만 해도 지금 이자가 1%는 되더라고. 예금하면 예금 이자가 1%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건데 1% 주더라고요. 1,000만 원 맡겨놓으면 이자 한 8만 원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아 8만 원? 아니 8만 원 정도 되겠네. 1년에 8만 원, 1,000만 원 맡겨놓으면 세금 떼고 그러면은 8만 1억이거든. 1억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80만 원이잖아. 80만 원 이자가 그 이자 받아가지고 차라리 보험료 내는 게 낫다고요. 보험료는 1년에 10만 3천 원이고요. 협회 공제료는 19만 8천 원이에요. 그 공탁할 필요 없죠. 공탁해 놓으면 3년 동안 찾지도 못하고 이자도 못 받는다고요. 그럴 바에 그 은행에 예금해 놓고 그 이자 받아가지고 보험 가입하는 게 더 낫다고요. 보험은 가입하면 뭐 소멸성이니까 미경과 보험료는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또 미경과 보험료는 해약환급금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온 걸 보면 협회 회원은 공제 가입해야 한다. 공제는 협회 회원에 하나여 가입할 수 있다. 다 X. 모든 개업공개사는 이 셋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협회 회원이 아니라도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 가입할 수 있고요. 협회 회원이라도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업공개사 보정설정 방법은 동일합니다. 근데 보정설정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이게 2배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2배로 올라갈 예정. 우리 책에는 봅시다. 어떻게 올라간 걸 적어놨는지 아니면 지금 있는 거 그대로 적어놨는지. 아직은 안 바뀌는데 앞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책은 바뀔 예정인 걸 적어놓은 경우도 있고 옛날 걸 그대로 적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263페이지에 있네요. 네, 우리 교재는 지금 현재 그대로 있네. 2억. 이게 앞으로 4억으로 바뀔 예정이라고요. 근데 263페이지 메뉴에 263페이지 메뉴에 줄에 2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2억 이상. 저 칠판에 2억 이상 적어놨잖아요. 지금은 2억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4억으로 저는 또 이게 프린트에는 어떻게 해놨는지 한번 봅시다. 프린트에는 52번 프린트 52번에 가만 별표에 보니까 법인 2억 원 이상. 저도 지금 바뀌지 않은 거 적어놨네요. 바뀐다고 입법 예고만 돼 있고 중개보수만 10월 달에 바뀌고 요거는 안 바뀌었어요. 아직 그대로 법인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1억 원 이상, 그 다음에 개인 1억 원 이상, 개인 1억 원 이상,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농협 1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건 너무 암기하지 마세요. 이거 바뀔 수 있다고요. 개정될 수 있다고요. 2배로 바뀔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만 보고 암기할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시기입니다. 시기. 보정 설정 시기는 우리 프린터 56번에 있습니다. 보정 설정 시기는 처음에 개업을 할 때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등록은 해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가입을 해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가입이 안 됩니다. 근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에.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할 수 있다. 1년짜리 가입했으면 1년짜리 서울보정보험에 가입했다고 꼭 만기까지 끝나야 다른 보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협회 공제 가입하고 종전 보험을 해약하면 해약환급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꼭 만기 끝나야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에. 그 다음에 만료되었을 때는 만기 끝났을 때는 만료일까지입니다.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시험에 만료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된다. 만료 후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된다. X. 만료일까지 가입하면 되고 단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안한계 263페이지 교과서 맨 밑에 양가로 2번 개업공개사가 업무보정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할 때는 손해배상 책임 보정 설정 신고서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하려는 거는 이게 아니고 264페이지 맨 밑에 264페이지 맨 밑에 거기 5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밑줄 치세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우리 오늘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확인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설명은 중개 완성된 때 합니다. 미리 하는 게 아니고 손님 들어오자마자 계약도 하기 전에 제가 손해 입히면 1억까지는 서울보정보험에서 배상됩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계약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계약해가지고 계약서 써가지고 이제 중개 완성된 때 계약서 쓸 때 그때 말하면 됩니다. 혹시 만약 제가 고의가실로 손해가 발생되면 협회 공제금에서 1억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도 하고 관계증서도 교부해야 됩니다. 설명하고라고요.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도 하고 관계증서도 교부해야 됩니다. 뭘 설명해야 되냐면 맨 밑에 박스에 보장금액, 보장기간, 보정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금액을 설명합니다. 보험료 X입니다. 보험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보험료 X 적어놓으세요. 즉 제가 손해 입히면 1억까지 협회 공제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협회에 공제료 1년에 19만 8천 원 입금시켜 놨습니다. 이런 말은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내는 돈이고 보험금은 타는 돈이죠. 수익자가. 보험료하고 보험금하고 달라요. 지금 이게 1억이 보험금이라고. 보험금은 설명해야 되지만 즉 보장금액은 설명해야 되지만 보정료는 설명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안 했고요.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벌칙 안 했는데 267, 268, 267 맨 밑에 8번 위반 시 제재. 요것만 안 했다고요. 나머지 다 했습니다. 위반 시 제재입니다. 첫 번째 보정 미설정. 전부터 보정가입을 안 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니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보정관계증서 미교부. 그 다음에 보장금액 미설명, 설명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보정 설정할 의무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처음부터 보정 가입을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앞에. 여기서 두 문제 나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268페이지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생략하고 다음 주는 바로 276페이지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시험에 두 문제 나와요.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중개보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됩니다. 다음 주는 중개보수부터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